주체적 청년운동 사이에 또 하나의 긍지 높은 페이지를 아로새기며 우리 국가의 미래상이 응축된 조니고리가 일도선 때로부터 1년이 됐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24년 5월 14일 조니고리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준공 티프를 끊으셨습니다. 청년운동 사족관 15호실에는 조니고리 건설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오신 경야는 아버지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당과 조국의 부름에 언제나 충실하고 용감한 청년 조니들의 불굴의 기계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경야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에서 새고리 건설을 우리 청년들에게 통째로 맡겨주셨습니다.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산림집 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 정책 과제론에 세우신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평양시 어만세대 산림집 건설의 세 번째 해에 수도 건설을 보다 통이 크게 벌려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산림집 건설과 함께 소포지구의 새로운 고리를 하나 더 형성할 때 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용해로운 가업을 우리 청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김수경 강사는 당에서 호소한 지 얼마 안 돼서 전국의 모든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12만 명의 청년들이 탄원에 나섰고 수도의 대건설 전구는 청년판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졌다고 얘기했습니다. 2023년 2월 25일 착공식에 몸소 참석하신 경양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청년 건설자들이 당과 적의 부름마다의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기 좋아하고 혁명하기 좋아하는 조선 청년다운 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수도 평양의 북쪽 관문에 세상을 널레울 사회주의 발전과 미래의 상징물을 보람듯이 떠올리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찾는다고 우리 청년들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셨습니다. 나의 청춘 시절이라는 글발이 씌워진 일기장도 보내주시고 거리의 이름도 조니거리라고 뜻깊게 지어주신 경야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조니거리 건설 존역을 기적과 위훈 창조로 들끓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위대한 오보이의 뜨거운 정을 운명의 전부로 위훈 창조의 자양분으로 받아하는 온 나라 청년 조니들은 새로운 평양 번영기의 영예로운 참전자라는 고귀한 명함을 청춘의 사소전에 새겨넣으며 인민의 새고리를 보란듯이 일도세웠습니다. 2024년 5월 14일 경야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조니거리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그날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청년 혁신자들 몸소 만나주시고 그들의 위운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자기 믿음직한 교대자, 후비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가장 큰 자랑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부름 앞에 충실하고 사회와 집단 앞에 성실하며 미래를 위해 투신하는 요로리 청년 대운이 있어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협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정말 우리 청년들을 영광의 절정에 세워주셨습니다. 위대한 계승과 위훈으로 빛나는 조선 청년운동의 발전 행로에 또 하나의 긍지 높은 영전기를 아로새기며 수도 평양의 북쪽 관문에 웅장하게 솟아오른 조니거리는 조선노동당의 위협을 절대적으로 받들고 따르는 우리 청년들의 충성심과 불같은 애국열정이 떠올린 청춘 대기념비입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우리 당과 조국의 발전 사이에 위대한 승리와 변혁의 리정표를 세우게 될 2025년의 투쟁에서 활력 있게 움직여야 할 역량은 근로단체 조직들이라고 하시면서 특히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우리 당 청년중시정치에 담겨진 뜻과 의도를 명줄로 간직하고 청년동맹 일꾼들과 동맹원들을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켜 나갈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경야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는 신념과 의지를 안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애국의 힘 단결의 힘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의 승리사를 100년 1000년으로 이어갈 불같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시온지지도 예순돌 기념보고회가 고산 과수종합농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원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백성국 동지, 관계 부문 해당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1965년 5월 고산 과수종합농장 송북분장을 시온지지도하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지난 60년간 해당 단위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시온지지도 가업을 높이 받들고 대중의 정신력 발동과 자체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내밀어 단위 발전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용도 따라 당창건 요든돌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진건길에 충성과 애국의 자욱을 새겨갈 교리를 다시금 가다듬었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 분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다그치자. 제22차 5.21 건축축전이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개막되었습니다. 개막식이 13일 과학기술 전당에서 있었습니다. 내각 부총리 김종관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전국의 건설부문 과학자, 설계가, 교원, 연구사 등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 비롯한 100여 기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수도의 중심으로부터 지방이 마지막 상권에 이르기까지 나날이 변모되는 국가부흥의 새 시대에 우리 건축가들이 자기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는 형성한 설계안들을 내놓고 서로 대비하고 경쟁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심을 두고 지난 시기와 달리 각도 설계 형성한 80여 건의 건축정보 모형화 기술 도입 성과 90여 점의 건설 장비 및 기공구들이 출품됐습니다. 축전 기간 창작 경험 발표회와 세계적인 건축 추세에 대한 록함을 시청이 있게 됩니다.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목표 점령을 위해 들끓고 있는 각지의 주요 전구들마다에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증산투쟁, 애국투쟁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 활동이 강력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교육성의 일꾼들이 나라의 서북변에 일도서고 있는 최대 규모의 온실농장과 남새과학연구중심 건설장을 찾아 경제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였습니다. 저희 들끓는 현장에 와보니까 정말 자연의 재난이 휩쓸었던 이곳에 꿈만 같은 사회주의 새 생활을 펼쳐주시고 오늘은 또 이렇게 최대 규모의 이 온실 농장을 건설하도록 해주신 우리 원수님의 그 사랑에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격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온 나라가 바라보는 여기 건설장에 와보니 우리 청년 건설자들의 영솟는 열정과 불굴의 덕욕기상을
다시금 가슴 뿌듯이 느끼게 됩니다. 건설장의 분위기를 한층 거저시키는 이들의 기백 넘친 경제선동 활동은 완공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과감히 투쟁에 나가는 백두산 영웅청년 덜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열 투쟁률을 더해주었습니다. 혁명과 유자너 교육의 최고 전당에서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옥색에 준비해가고 있는 만경대 혁명학원의 원아들이 13일 강서구역 청산농장을 찾아 참신하고 기백 있는 경제선동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청산벌의 풍년이 완내에 흥겨운 노래 조악으로 선동 공연에 막을 올린 원아들은 노동당의 용도 아래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변모되는 우리 조국의 전변상을 담은 노래 연극들과 선풍금 중주, 경음악 등 다채로운 종목들로 들끓는 소녀의 분위기를 한껏 거저시켰습니다. 선전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연합협서에 깃들어 있는 경연은 청소동지의 불멸의 용도업적을 경연 참가자들은 다양한 형식의 현장 정치 사업과 경제선동, 직관선동 활동으로 대상설비 생산과 기업소 개건 현대화 공사를 힘있게 타고치고 있는 령성 노동계급을 적극 거부해 주었습니다. 량강도의 지계 강연 강사들은 김종숙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에서 강연 선전 활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당 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한 강연 사례들과 다채로운 공연 종목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건설장에 달려나온 이들은 강연 선전 활동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해서 지방진흥의 새 시대와 더불어 더욱 훌륭히 변모될 조국의 내일을 그리며 혁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 있는 군인 건설자들의 요리를 복돋아주고 있습니다. 올해 알곡생산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투쟁으로 사회주의 전야가 들끓고 있는 속에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당연한 모내기에서 나서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봄철 기상 상태가 불리한 데 맞게 당연한 모내기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철저히 적기 임나이에 이른 변모를 가지고 모내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적기 임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올인모를 심으면 모살이 기간이 길어지고 정보당 소출은 0.5 내지 1톤 정도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양 조건과 모 종류별 특성에 따라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바로 정해야 합니다. 아지치기 특성이 좋은 이런 큰 모나 영양 냉상모는 지력이 높은 논에서 70 내지 80포기, 지력이 보통인 논에서는 80 내지 90포기로 정해야 하며 지력이 낮은 논에서는 90 내지 100포기로 해야 합니다.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해야 합니다. 지력이 높은 논에 튼튼한 모를 내는 경우 포기당 1대 내지 2대를 꽂고 지력이 보통인 논에서는 포기당 2대 내지 속대 꽂으며 지력이 낮은 논에서는 속대 내지 녹대를 꽂는 것이 좋습니다. 모내기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모판 비배관리에 힘을 넣어서 튼튼한 변모를 키워야 합니다. 모판 온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모판 안의 온도를 낮에는 20 내지 25도씨로 보장하며 밤에는 15도씨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습도는 70 내지 80%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벼모판에서 질소 비료를 덧비료로 주는 것과 함께 피토신 2호 3만 배 시속액에 리난 1%, 다원소 강물질 비료를 비롯한 식물 영양제들을 분무해 주어서 변모의 생육을 돋궈줘야 합니다.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 전체 지원자들은
농사는 하늘이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짓고 과학이 짓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진행해서 올해 알곡거지 점령에 튼튼한 담보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아시아 류기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우리의 미도운 류기 선수들이 연일 금메달로 저국의 용기를 떨치고 있는 속에 송국향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는 혁혁한 전과를 이룩했습니다. 13일 여자 71kg급 경기에 출전한 그는 축혈리기에서 155kg을 들어올려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고 종합 276kg을 들어올려 세계 신기록과 아시아 신기록을 세움으로써 축혈리기와 종합에서 각각 1위를 하고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끌어올리기에서 2위를 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서북부 지역에서 9일 산사태가 발생해서 피해가 났습니다. 폭우에 의한 산사태로 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또한 살인집들이 감탕 속에 묻혔으며 수십 명이 이게 살림집이 파괴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많은 국내 피난민들이 깨끗한 생활용수와 고처지가 부족한 열악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 정부는 무더기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각종 전염병이 전파될 위험이 커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11일 달리던 여객보수가 절벽 밑으로 떨어져 21명이 목숨을 잃고 1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수도 콜롬보로부터 동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중부 산악지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보수에는 약 50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범죄 행위가 그칠 새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오사카시에서 학교 학생들을 자동차로 깔아 죽이려던 범죄자가 체포됐습니다. 범죄자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학생들을 향해 차를 몰고 돌진했으며 그로 인해서 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한편 일본 도쿄의 한 지하철도역에서 40대의 남성이 전동차에 타는 사람들을 향해 칼을 휘둘러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경찰이 조사를 벌려놓아 지하철도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온화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폐수 속에서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요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특수한 해면을 개발했습니다. 새로 개발된 해면의 곤면은 오염물질에 대한 친화성을 가진 산화철 나노립자들로 피복되어 있어 폐수 속에 있는 오염물질들과 미소 수지를 효과적으로 교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해면을 이용하면 린산염과 동, 아연과 같은 물질들을 선택적으로 회수해서 다른 용도에 재利用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새로 개발한 특수한 해면이 환경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온화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녹색 식물이 사람의 건강과 장수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녹색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냄으로써 신선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게 조절해주며 공기 속의 우미온 함유량을 높여 두뇌를 명석하게 할 뿐 아니라 세포 내의 대사 과정에 직접 관여해서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또한 나무 잎은 수분을 증발시켜 공기 습도를 높여주고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태양 복사열의 80 내지 90%를 차단하고 공기를 시원하게 했습니다. 일부 녹색 식물의 가지와 잎에서 분비되는 휘발성 물질은 공기 속의 세균을 죽이거나 생장, 번식을 억제함으로써 세균이 일으키는 전염병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거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옷받고 받으면서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 변화가 몇 심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평양과 원산, 해산 지방의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낮 최고 기온 변화 상태를 보면은 평양에서는 지난 9일에 낮 최고 기온이 16도, 13일에는 26도로서 10도 높아졌고 해산에서는 10일에 12도, 13일에는 28도로서 며칠 동안에 무려 16도나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여긴들은 기상 상태를 보면은 17일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다가 18일부터 평년 정도로 다시 낮아지면서 기온 변화가 비교적 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며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농작물들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과학기술적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에서 주로 개였고 그 밖의 지역은 개였다가 흐렸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국부족 지역과 중강, 단촌에서 한때 초당 12m 정도까지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2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평양시와 평안북도, 황해남도, 자강도, 남포시와 평안남도, 황해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15mm 미만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개성시와 청단, 포산, 초론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특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이 치겠으며 한때 우박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여긴들은 강수량은 평안북도에서 2 내지 10mm, 그 밖의 지역은 10 내지 3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0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촌내 지방으로서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10 내지 15mm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오전 한때 2mm 미만의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강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오후에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조선 서해 해상에서 조선 동해 해상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계속해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6일과 17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6일에 서해안,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고 평안북도와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17일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5m 정도까지 센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일과 17일에 예견되는 강수량은 북부 지역에서 10 내지 25mm, 그 밖의 지역은 2 내지 10mm입니다. 18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17일까지 평균보다 높겠고 18일이 평균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